물권법 마지막 공동저당 이 앞집 5단 갈게요. 우리가 근저당까지 했고 오늘 131페이지 공동저당. 자, 공동저당이 뭐냐? 법조문이 이거 하나인데 부동산 여러 개를 담보 잡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공동저당. 그러면 공동저당은 갑이 은행이에요. 공동저당은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계산 문제. 민법 계산 문제는 여기 딱 하나예요. 공동저당. 갑이 1번 은행이에요. 1번 공동저당권자. 갑이 채무자 을소유 X 건물하고 Y 토지, XY 부동산에 대해서 갑이 1번 저당권자예요. 부동산 XY 두 개 잡았죠? 토지 건물. 그래서 공동저당이에요. 공동저당은 부동산 여러 개의 저당권 박을 때 공동으로 저당받았다. 공동저당. 그러면 갑이 1번 XY, 채무자 을소유 XY의 갑이 1번. 그러면 갑이 1번이면 2번이 나오겠죠? 그러면 모두 제목을 봐요. 모두 채무자 소유 부동산일 때. 둘 다 채무자 소유, 을소유. 갑이 1번. 그러면 X의 2번이 갑을 병이 나올 거예요. 병이 나올 거고 Y 부동산의 2번 저당권자는 병 다음에 정이 나올 거예요.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모두 을소유 1번 공동저당권자 갑. X의 2번은 병. Y의 2번은 정. 그러면 XY 갑병정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돈을 적는 거예요. 돈. 교재 보시면 오른쪽 131페이지 맨 밑에 있죠. 이게 27회 우리 기출문제예요. 이게 계산 문제 푸는데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 XY 갑병정. XY 갑병정. 무슨 얘기예요? 부동산 잡고 사람 적으란 얘기예요. 마지막에 돈 적어요. 1번 공동저당권자 갑이 을한테 얼마 빌려줬느냐? 얼마 빌려줬대요? 갑이 3억 공동저당권자 3억이죠. 그러면 갑의 채권액은 3억이에요. 그러면 2번은 병은 얼마? 2억 4천. 오른쪽 정은 1억 6천이에요. 그러면 병은 2억 4천 을한테 빌려줬고 정은 얼마? 1억 6천 을한테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XY 갑병정 돈 줬고 마지막 매각대금 적는데 자 1번 갑은 채무자 을이 3억을 을한테 빌려줬는데 채무자예요. 채무자 을이 돈을 갚지 않으면 공동저당권자 갑은 경매를 쳐서 매각대금에서 지채권 3억을 땡길 텐데 갑은 둘 다 XY 둘 다 날릴 수 있고 또는 XY 중 한 놈만 날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갑이 선택하는 거예요. 둘 다 날렸다. 둘 다 날렸더니 X 매각대금이 얼마? 마지막에 돈을 적는 거예요. 채권액 적고 매각대금. 둘 다 날렸더니 X가 4억에 매각됐고 Y는 2억에 매각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XY 갑병정 매각대금 적고 그러면 부동산 사람 적고 돈 다 적었죠. 이제 계산하면 돼요. 왜 계산을 해야 되냐? 우리 법은 좀 전에 본 법조문 제1항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갑이 둘 다 치면 매각대금이 둘 다 동시에 나오겠죠. 그러면 갑은 지가 3억 빌려줬는데 X에서 4억 나오면 여기서 3억 땡겨버리면 되겠죠. 그런데 법이 이걸 막아버려요. 우리 법은 둘 다 경매로 날려서 동시에 배당되는 경우 각 부동산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찢어가져라. 비례해서 안분 배당해라. 이렇게 법이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3억을 다 못 땡기고 각 부동산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골고루 찢어가져라. 이게 법 조문이에요. 그래서 골고루 찢어가져야 되니까 비례식 계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는 이때 갑이 여기서 얼마 배당받고 Y에서 얼마 배당받고 병은 얼마 배당받고 정은 얼마 배당받느냐 이걸 물어보는 게 우리 계산 문제 시험 유형이에요. 그러면 갑이 나와야 뒷놈 병 배당 금액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갑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계산하느냐? 매각대금을 보는 거예요. 4억, 2억. 작은 놈을 1로 놉니다. 1대 2는 4죠.
1대2로 찢어가는 거예요. 1대2로. 1대2 각 부동산 경매대가의 비례가 1대2죠. 1대2로 골고루 네 받을 돈 3억을 여기서 찢어가져라. 그러면 3억에 1대2라는 얘기는 2 더하기라면 분모가 뭐로 가요? 3으로 가는 거예요. 2 더하기 1 하면 되겠죠? 그래서 3억을 1대2로 골고루 XY에서 찢어가져라. 배당받아라 그거예요. 그러면 3억 곱하기 3분의 1을 하면 3 날라가니까 2억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2억 받았고 여기도 할게요. 3 곱하는 거예요. 날라가니까 얼마 남아요? 1억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 빌려준 지 3억 채권을 X에서는 2억, Y에서는 1억 이렇게 배당받는 거예요. 그러면 3분의 1을 1번 공동저당권자 채권액 3억에 곱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정은 얼마를 배당받느냐? 자, 갑이 매각대금 4억에서 2억 가져갔죠. 그러면 4억에서 2억 가져갔으니까 병은 을한테 2억 4천을 빌려줬지만 4 빼기 2 남은 금액이 얼마예요? 2억이죠. 그래서 병은 4 빼기 2억. 그러면 정은 Y 매각대금 2억에서 1번 갑이 1억 가져갔어요. 2억에서 1억 2 빼기 1 하면 얼마 남아요? 1억. 지는 을한테 1억 6천 빌려줬지만 남은 금액이 1억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1억인 거예요. 이게 계산 방법이에요. 그러면 모두 채무자 소유일 때 동시배당, 이때만 계산하는 거예요. 비례식 때문에. 그래서 작은 매각대금을 봐야 돼요. 작은 금액을 1로 넣고, 왼쪽은 거의 1대2로 나와요. 우리 시험은 2는 4, 1대2로 3억을 찢어 가져라. 그러면 3억 곱하기 3분의 2, 3억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하니까 2억 1억 칠 수 있죠? 착착. 그래서 우리는 치기 좋게 3의 배수로 해줘요. 3의 배수. 치기 좋게 머릿속으로 치라고. 그래서 뒷놈은 4 빼기 2억, 2 빼기 1, 1억. 이게 계산 문제.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5줄이에요. 이걸 쭉 문제가 나와요. 순서대로. XY 갑병등. 이거 그리는데 1분이 넘게 걸려요. 그래서 시간을 좀 뺏어 먹어. 그 다음에 돈도 적어야 되겠죠? 돈 3억. 중요한 게 매각대금 1대2 할 매각대금하고 갑의 채권 금액이에요. 이게 중요한 돈이에요. 그래서 곱하고 빼. 이게 동시배당. 자, 봅니다. 담보 목적물이 모두 채무자 소유인 경우 1번 목 잡았고, 둘 다 동시에 날립니다. 동시배당. 자, 동분하면 1번. 이게 법 전문이에요. 동일한 같은 채권 담보로 여러 개, 수개의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 이게 공동저당이죠. 자, 이 경우 동시배당이라는 얘기는 갑이 둘 다 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둘에서 매각대금이 나왔겠죠. 이 각 부동산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채권 분담을 정한다. 이게 비례식이 여기서 나온 계산 문제가. 자, 20배당 갑니다. 2번. 그러면 갑은 꼭 둘 다 동시에 항상 날려야 되니까 그건 아니에요. 갑 맘이에요. 그래서 갑은 X, Y 중 어느 하나만 날릴 수도 있어요. 만약 갑이 이놈이 더 매각대금이 셀 것 같아. 그러면 X만 날릴 수 있죠. 그러면 X 매각대금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Y는 안 날렸어요. X만 날렸더니 이게 20배당이에요. 시점이 다르죠. 어느 하나만 날렸다. 그러면 4억에서 지채권 3억을 전부 배당받을 수 있어요. 20배당은 하나만 날렸기 때문에 4억에서 3억 갑은 다 가져. 문제는 이제 이놈이야. 자, 봐요. X만 날렸더니 4억에 매각됐어. 갑이 3억 다 가져갔어. 그러면 병은 을한테 2억 4천 빌렸는데 4 빼기 3 하면 얼마만 남아요? 저 1억만 남은 거예요. 뭐야? 갑! 네가 임마 둘 다 날려줬으면 나 2억 받았을 텐데 네가 임마 X만 날리니까 나 1억밖에 안 남았잖아. 동시에 쳐. 너 임마 하나만 치면 안 돼. 갑을 득달할 필요가 없다. 자, 갑은 여기서 3억 가져갔으니까 Y의 저당권이 있지만 여기서는 받을 돈이 하나도 없죠. 따라서 X의 2번 병은 갑이 1번 갑이 가지고 있는 오른쪽 Y에 있는 이 1번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갑이 동시에 경매 쳤더라면 갑이 받을 수 있는 금이 1억이었죠. 이 1억을 한도로
지가 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후순위자는 오른쪽 Y로 갑의 자리로 대신 들어갈 수 있다. 이게 후순위자 대위예요. 결국 X 2번 병은 여기서 4 빼기 갑이 3억 다 가져왔으니까 남은 1억 배당받고 1억을 못 받았죠. 그러면 오른쪽 Y로 가서 후순 오른쪽 Y로 가서 갑을 대위해서 갑 대신 경매 쳐서 2억 나오면 갑이 받을 수 있는 금액 1억이죠. 1억을 병이 땡기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 X에서 1억, 오른쪽 Y에서 1억 합하면 동시 배당했다면 받을 수 있는 2억을 그대로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 후순위자는 피해를 보지 않아요. 이게 바로 20배당에 관한 법 조문이에요. 자, 20배당 1번. 저당 부동산 중, 즉 XY 중 일부 경매 대가를 먼저 배당합니다. 이렇게 나와. 이게 20배당 법 조문이에요. X에서 배당받는 경우 그거예요. 그러면 공동저당권자 갑은 이 X 매각대금 4억에서 지채권 3억 전부 다 받을 수 있다. 이게 나와요. 전부 받을 수 있다. 전액. 자, 근데 2번. 다 법조문 저기 1항 2항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문제는 이 경우 경매된 부동산, 즉 X 날렸죠? X의 후순위 병은 선순위 갑이 동시 배당했다라면 오른쪽 Y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순위자 갑을 대위해서 지가 들이댈 수 있다. 이게 후순위자 오른쪽 대위권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모두 채무자 소유일 때, 자 이제 정리합니다. 담보 목적물이 모두 채무자 을 소유해야 돼요. 그러면 1번 갑은 동시에 둘 다 날릴 수 있다. 동시배당. 동시에 날렸더니 4억, 2억, XY에서 나왔다. 그러면 작은 금액을 1로 나요. 1일 때 2. 그러면 3분의 2, 3분의 1. 분모는 3이 될 거고 부동산 두 개는 분자는 2, 1이 될 거예요. 그러면 갑이 받을 3억 곱하기 3분의 2 하면 3, 3 치면 2억. 3, 3 치면 1억. 칠 필요도 없죠. 3억에서 2억 가져면 1억이 남겠지. 계산 빠른 사람들은 꼭 오른쪽으로 할 필요 없어. 빼버리면 돼요. 자, 2번은 4 빼기 2. 2억. 2 빼기 1 빼기 할 수 있죠? 곱하고 빼고 그러면 계산 문제 끝이에요. 곱하고 빼는 거예요. 작은 금액을 1로 놓는다. 이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 두 개면 우리 시험은 거의 1번 채권에게 3분의 2, 3분의 1을 곱하면 돼요. 그걸 기억해요. 그 다음에 곱하고 빼. 그럼 2번이 나와요. 2번. 그래서 모두 채무자 소유 동시배당에서 계산 문제가 나온다는 거. 그 외에는 어디에서도 계산 문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자 기억합니다. 모두 채무자 소유 동시배당. 여기서만 비례식 법 규정 때문에 계산 문제가 나온다는 것. 오케이. 자 이제는 동네가 바뀌어요. 한 페이지 넘겨봐요. 읽어드려야지. 그래서 오른쪽 우리 기출. 자 동그라미 1번이 별 3개요. 맨 밑에 1번. 자 방금 본 저 사례예요. 동시에 날립니다. 동시배당의 경우 1번 갑은 X에서 3억 곱하기 3분의 2 하니까 2억. 오른쪽 Y에서 3억 곱하기 3분의 1 하니까 1억. X 2번 병은 4 빼기 2 하니까 2억. 오른쪽 Y의 2번 정은 2 빼기 1 하니까 1억. 됐죠? 됐죠? 자 다음 페이지 2번. 2번은 별 안 해요. 20배당의 경우 갑이 왼쪽 X만 날립니다. 그러면 4억 나왔겠죠? 4억에서 지채권 3억을 전부 받습니다. 문제는 X의 2번 병이에요. 후순위 병은 선순위 1번 갑이 동시 배당했다라면 오른쪽 Y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 1억을 한도로 선순위자 갑을 대위해서 오른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게 후순위자 대위권이에요. 대위할 수 있다. 자, 이제 2번 갑니다. 담보 목적물이 하나는 채무자, 하나는 물상 보증인 소유예요. 이제 동네가 달라졌어요. 좀 전에 우리가 본 것은 모두 채무자 소유였죠. 근데 X는 채무자, Y는 채무자 아닌 물상 보증인 소유. 이게 이제 두 번째 동네예요. 자, 그러면 X, Y 항상 부동산. 1번 항상 갑으로 나옵니다. 우리 시험은. 갑이 을한테 빌려줬다. 얘가 채무자일 거고 병은 채무자 아닌 물상 보증인이에요. 물보. 물상 보증인 Y. 갑이 하나는 채무자, 하나는 물상 보증인. 이렇게 공동저당 들어갔어. 그러면
X, Y 값 잡았으니까 우리 시험 꼭 2번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값을 병이 있으니까 순서대로 여기는 정이 나올 거고 Y의 밑에는 무가 나올 거예요. 자, X, Y 갑정무 사람 부동산 잡았죠. 그 다음에 뭘 적는다? 돈을 적어야 돼요. 돈을. 그러면 갑의 채권액이 얼마?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오른쪽이에요. 이것도 우리 기출이에요. 채무자 을 소유 X, 물상보증인 병 소유 Y의 채권자 갑이 얼마 채권이 있대요? 1억 5천만 원이에요. 갑의 1번 갑의 채권액 얼마? 1억 5천만 원. 자, X의 2번이 정, Y의 2번이 무.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똑같이 X, Y 갑정무 갑의 채권 금액 이 경우도 1번 갑은 X, Y 둘 다 날릴 수 있고 동시배당 둘 중 어느 하나만 날릴 수도 있다. 20배당 무조건 동시에 둘 다 날릴 수도 있고 둘 중 어느 하나만 날릴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경우 수는 똑같이 나와요. 자, 동시배당합니다. 갑이 1번 갑이 X하고 Y를 동시에 경매 날렸어. 자, X 매각대금이 얼마? X 매각대금 동시에 날렸더니 X가 1억, Y가 2억 돼 있죠? 그러면 동시에 날렸더니 X 매각대금이 1억, Y 매각대금이 2억이에요. 자, 그러면 자, 잘 봐요. 갑이 동시에 날렸어. 동시배당이야. X 1억, Y 2억. 갑이 XY에서 얼마를 배당받느냐? 자, 1대 2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하나는 채무자, 하나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 아까 그 법조문이 작동이 안 돼요. 이건 대부분 판례가 작동돼요. 그래서 비례식은 무조건 모두 채무자 소유일 때만 비례식 계산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하나는 채무자, 하나는 물상보증인이면 절대 계산하면 안 돼요. 저 법조문이 아예 작동이 안 돼 버려요. 그러면 우리 대부분은 이 경우 어떻게 갑이 배당받느냐, 이게 대부분 판례가 있어요. 자, 갑은 먼저 채무자 재산에서 우선적으로 배당받으라고요. 채무자 왼쪽 X죠. 채무자 만약에 부족해 다 못 땡겼어. 그럴 때만 오른쪽 물상보증인 부동산에서 배당받게 합니다. 자, 이걸 외우는 거예요. 하나는 채무자, 하나는 물상보증일 때는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 1대 2 이렇게 계산해버리면 죽는다는 거. 이 대부분 판례에 따라 X, 얘가 채무자예요. 왼쪽이 항상 채무자로 배치시켜줘요. 왼쪽 채무자 재산에서 그대로 땡겨! 그대로 땡겨! 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채무자 재산 X 매각대금이 그대로 갑의 배당 금액이 돼요. X에서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채무자 매각대금이 가장 중요해요. 이 동네에서는. 채무자 매각대금이 그대로 1번 갑의 X 배당 금액이 돼버려. 그대로 땡겨. 자, 그러면 갑은 을한테 1억 5천을 빌려줬는데 X, Y 동시에 날렸더니 채무자 재산에서 1억 매각됐죠. 그러면 이 매각대금 1억을 그대로 드래그 해와요. 이 1억이 갑이 X에서 받을 배당 금액이 돼요. 그대로 X 매각대금하고 갑의 배당 금액은 같아야 돼요. 자, 이제 봐요. 갑은 을한테 1억 5천을 빌려줬는데 1억밖에 못 땡겼죠. 5천은 못 땡겼죠. 부족하죠. 그럴 때 오른쪽 Y 2억에서 부족 X에서 못 받은 5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갑의 총채권 1억 5천 중 갑은 XY에서 어떻게 배당받느냐? 계산하면 안 돼요. 그대로 X 채무자 재산 매각대 그대로 드래그 해와. 그대로 땡겨 드래그. 그대로 드래그. 자, 1억 5천인데 1억이니까 5천 못 받았죠. 부족한 5천은 오른쪽 Y 여기서. 그래서 1번 갑의 X 배당 금액은 1억이 되고 Y 재산에서 받을 건 5천이에요. 자, 이제 2번 갑니다. 동시배당 끝났어요. 이제 20배당 갑니다. 20배당. 갑이 1번 갑이 하나는 채무자 아파트, 하나는 아버지 물상보증인 아파트 두 개를 잡았는데 먼저 X를 날립니다. 채무자 재산 돈을 안 갚으니까. 그러면 X 매각되고 1억 이렇게 받았겠죠. 20배당은 전액 받으니까. 문제는 이놈이야. 이놈. 정도 을한테 빌려줬는데 어찌됐든 갑이 다 가져가니까 배당 금액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모두 채무자 소유일 때 X의 2번은
1번이 다 가져가서 뭔가 피해를 보면 아까 오른쪽으로 후순위자 대위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X의 2번 정이 오른쪽 1번 자리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자, 안 됩니다. 이건 안 돼요. 이유, 아까 오른쪽 Y는 지가 돈 빌려준 채무자 아파트였죠. 그런데 이 아파트는 누구 거? 정하고는 아무 상관 모르는 사람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자리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 재산을 날렸을 때 20회당 이것만 물어봅니다. 채무자 재산 X의 2번 후순위는 오른쪽으로 읽어요. 오른쪽 물상보증인, 오른쪽 물상보증인 쪽으로 들어갈 수는, 대위할 수는 무조건 없다로 끝나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이유를 알아야 안 헷갈려요. 오른쪽 재산은 지하고 아무 상관도 모르는 사람 재산이니까. 아까는 채무자 소유니까 후순위자 대위가 됐어. 근데 지금은 을소유가 아니죠? 그래서 채무자의 2번은 오른쪽으로 합니다. 오른쪽 Y로 들어갈 수 없다. 대위가 안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20회당. 이번에는 갑이 채무자 재산 X를 경매로 날린 게 아니라 물상보증인한테 직접 들이대버린 거예요. 자, 물상보증한 병 입장에서는 황당해요. 야, 은행! 너 임마 채무자 아파트를 날려야지 왜 보증서준 내 아파트를 먼저 날리는 거야, 이 나쁜 놈아. 은행한테 아무리 욕을 해도 은행 맘입니다. 은행은 내 맘이다 하는 거예요. X를 날리든 Y 채무자 아파트를 날리든 물상 보증인 아파트를 날리든 은행 1번 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물상 보증인 아파트를 날려버린 거예요. 그 얘기는 채무자 아파트는 안 날렸다는 얘기. 20회당. 자, 그러면 1번 갑이 Y를 날려버렸어. 자, 여기서 배당 받겠죠. 무조건 1번 받으니까. 문제는 물상 보증이에요. 와, 뭐야? 무전 요구합니다. 채무자 아파트는 안 날리고 감히 내 아파트만 경매로 날렸단 말이야, 이 나쁜 은행아. 요구하면서 자, 채무자 아파트는 멀쩡하죠. 1번 갑은 여기서 1억 5천 다 받았어. 왼쪽은 이제 권리가 없어. 관심이 없어. 물상보증인은 아직 안 날라간 채무자, 제가 보증서 준 이 채무자 자리에 있는 1번 자리로 들어가서 대신 경매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가 날아간 물상보증인 병은 이제 왼쪽으로 읽습니다. 채무자는 왼쪽, 물상보증 오른쪽에 오른쪽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물상보증 오른쪽, 물상보증인은 왼쪽 멀쩡한 채무자 재산의 경매치교에서 왼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 있다부터 싸움의 민법은 왼쪽 X로 들어갈 수 있다. 자, 물상보증인 아파트가 날아간 거야. 20회당. 아파트가 날아간 물상보증인 병은 왼쪽으로 읽어요. 왼쪽 채무자 X자리 1번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 1번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 왜? 1번 자리 들어가서 갑이 가지고 있는 경매권을 대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 날려서 자기 손해본 금액 회복하는 거야. 자, 물상보증인은 왼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훈련할 거예요. 왼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 자, 이제 오른쪽 Y의 2번이에요. 자, 무가 병한테 돈 빌려줬겠죠? 이놈한테. 자, 자기는 돈 한 푼 못 받고 다 날아가 버는 거야. 1번이 쳐서. 병! 너 왼쪽 들어간다며? 내가 너한테 5천만 원 빌려줬잖아. 그러면 경매에 쳐서 나오면 당신 다 먹지 말고 나한테 갚아야 돼. 내가 빌려준 돈. 그렇게 얘기하겠죠. 자, 그러면 알겠어. 뭐 기다려. 내가 이리로 들어가서 경매 쳐서 나오면 돈 갚을게. 하지만 병이 들어가서 경매 치고 나온 매각대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왜? 현금이 생기니까. 왜? 자기 아파트 날라갔잖아. 주고 싶겠어요? 숨기지. 그러니까 오른쪽 Y의 2번 후순위 무는 물상보증인 믿고 기다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믿고 기다리면 안 되고 몸소 나도 따라 들어 간다. 왼쪽으로 나도 따라 들어 간다. 됐어요? 자, 그러면 크로스예요. 크로스 하면 돼요. 오른쪽입니다. 물상 오른쪽 물상보증인 Y의 후순위는 왼쪽으로 읽어. 왼쪽 채무자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 나도 따라 들어간다. 가서 물상대위로 얘가 채는 거예요. 우선 변제. 그래서 Y의 물상보증인 Y의 후순위 얘가 결국 들어가서 채는 거예요.
자, 이 기본 구조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는 채무자, 하나는 채무자 아닌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는 계산 문제가 아니라는 것. 자, 일단 부동산 XY 사람 잡아야 돼요. XY 갑정무, 하나는 채무자 을 소유, 하나는 물상보증인 평소유. 자, 갑은 1번 갑이 동시에 날립니다. 동시배당 1억 나왔고 2억 나왔어. 그러면 하나는 채무자, 하나는 물상보증인 동시배당은 그대로 땡겨! 그대로 땡겨! 이걸 기억하라. 드래그. 그대로 땡겨. 부족? 5천원 못 받는다. 오른쪽 Y에서 5천. 이게 동시배당. 자, 20배당. 갑이 왼쪽 채무자 X만 먼저 날립니다. 그러면 이놈을 물어봐요. X 왼쪽 채무자 X의 2번 정은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싶을 텐데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이유 오른쪽 물상보증인은 지하고 아무 거래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 20회당 두 번째. 이번에 1번 갑이 채무자 재산을 안 날리고 보증소준 물상보증인 Y를 날립니다. 자, 아파트가 날아간 물상보증인은 채무자 재산이 멀쩡하니까 왼쪽 1번 자리로 들어간다. 그래서 물상보증 왼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 있다로 끝나. 있다. 자, 그러면 오른쪽 Y에 있는 물상보증 2번 문은 물상보증을 믿고 기다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몸소 힘들지만 몸소 나도 따라 들어간다. 나도 따라 들어간다. 결국 소수로가 왼쪽 채무자 2번 오른쪽으로 들어갈 수 없다로 끝나야 되고 오른쪽 주어가 물상보증 왼쪽 X로 들어갈 수 있다. 오른쪽 물상보증 Y의 2번도 들어갈 수 있다. 나도 따라 들어간다. 두 개는 있다로 끝나야 되고 X의 2번만 오른쪽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됐어요. 이걸 훈련하면 돼. 자, 왼쪽 이름부터 갑니다. 동시배당 1번 왕별. 이놈이 왕별이에요. 동시배당. 채무자 소유 부동산,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을 동시에 경매해서 동시배당합니다. 그러면 우리 대부분 판례가 작동돼요. 비례시가면 안 돼요. 먼저 채무자 아파트에서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는다. 이게 그대로 땡겨 그 말이에요. 우선적으로 받으세요. 혹시 부족하다면 그때 왼쪽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물상보증인 부동산에 가서 배당 받으세요. 그대로 땡겨. 부족해? 오른쪽으로 가. 이렇게 훈련합니다. 안분배당하지 않아요. 절대 여기서 계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왕별. 그 다음에 20배당 1번 먼저 채무자 X를 날립니다. 채무자는 X로 하는 거예요. 자, 1번 별 3개. 자, 1번이 X를 날려서 전부 받습니다. 그러면 X의 2번을 물어봅니다. X의 2번 후 순위는 오른쪽으로 읽어. 오른쪽 물상보증인 부동산 오른쪽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 대위할 수 없다. 없다의 동그라미 빵. 오른쪽 Y 물상보증인 Y로 해요. 오른쪽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유를 알아야 돼. 오른쪽 물상보증인은 자기하고 아무 거래관계가 없어요. 들어갈 수 없다. 자, 이제 2번. 이번에는 갑이 채무자 아파트는 멀쩡히 놔두고 물상보증 오른쪽 Y를 날립니다. 자, 1번, 2번 별 3개. 1번. 공동저당권자 1번 갑이 전부 받습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날아간 물상보증인은 왼쪽 채무자 재산 멀쩡하죠? 그러니까 왼쪽 채무자 재산 X로 들어갈 수 있다. 긍정으로 끝나면 돼. 가서 1번 저당권 취득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들어가는 거죠? 긍정으로 끝나면 맞는지 뭐 취득으로 나오든 뭐 행사할 수 있다 나오든 긍정으로 끝나면 다 같은 말이에요. 자, 2번 물상보증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Y의 2번 문은 물상보증인이 취득한 왼쪽 1번 저당권에 지가 물상대위 가치변형물 물상대위 행사에서 지채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자, 말은 어렵지만 쉬워요. 쉽게 갑니다. 오른쪽 Y의 2번은 왼쪽 X 채무자 부동산으로 나도 따라 들어간다. 들어갈 수 있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긍정으로 있다. 결국 취득한다. 있다. 긍정 소수로 싸움입니다. 동그라미 빵 해놔요. 오른쪽은 물상보증인도 왼쪽으로 들어가고 오른쪽 Y의 2번도 왼쪽으로 들어가서 챈다. 자, 오른쪽 이제 사례 동시배당. 자, 1번 갑은 얘가 왕별이죠. 동그라미 1번이 왼쪽으로 읽어요. 왼쪽 채무자 매각된 그대로 땡겨 1억 배당. 5천원 못 받았죠?
오른쪽 Y에서 못 받은 5천. 오케이. 20회당 채무자 X를 먼저 날렸죠. 1번. 값은 여기 별 3개, 밑에 1, 2번도 별 3개. 1번 값은 1억 배당 이거 상관없어. 2번만 나옵니다. 채무자 X의 2번 정은 오른쪽 Y 물상보증 오른쪽으로 읽어요. 계속 오른쪽 Y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후순위자 대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만 없다로 끝나요. 소수로가. 후순위자 대위할 수 없습니다. 없다. 자, 이번에는 Y 물상보증 Y를 알려버립니다. 1번 값이. 자, 1번 아파트가 날아간 물상보증인 병은 왼쪽 X 자리로 들어간다. 들어갈 수 있다. 무조건 긍정으로 끝나요. 긍정이 있다로 끝나요. 자, 2번 오른쪽 물상보증 2번 문은 왼쪽 X로 나도 따라 들어간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있다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없다로 끝나는 건 중간 채무자 소유 거기밖에 없어요. 소수로가. 나머지는 자 정리. 하나는 채무자, 하나는 물상보증이 나온 순간 계산 문제 아니라는 거. 감 잡고 문제에서 계산 문제 아니고 대부분 판례예요. 대부분 판례 문제고. X, Y, 값, 정, 무. 이 그림을 머릿속에 입력해요. 하나는 채무자, 하나는 물상보증인일 때는 그림이 여러 개 돼요. 자, 그대로 땡겨까지 알아야지. X 매각대금이 그대로 배당금액이 된다. 부족한 5천만 오른쪽. 이 그림을 머릿속으로 입력을 하면 이 문제 한 문제를 맞춰요. 크로스. X의 2번 오른쪽으로 들어갈 수 없다. 아니면 물상보증인은 왼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 물상보증 Y의 2번 무도 나도 따라 들어간다. 이 그림이 그려지면 한 문제 맞죠. 가장 중요한 건 동시배당이에요. 가장. 그래서 여기를 왕별로 한 거예요. 이놈이 정답지문이에요. 이놈이. 왜? 다 계산하거든. 계산하면 결과가 반대예요. 5천 1억이 나와. 계산하면. 딱 함정에 빠뜨리기 좋죠. 자, 된 거예요. 동시배당이 왕별이고 밑에 20배당은 다 별 3개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공동저당 다 했는데 공동저당은 계산 문제가 나오든 이 문제 대부분 판례 문제가 나오든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특히 계산 문제는 아무리 1대2 들을 때는 쉽죠. 풀려가면 연락이 어려워요. 그래서 동그라미 하고 나중에 시간 되면 푸시고 시간이 안 되면 버려야 돼요. 이것도 처음에 들이대지 말아요. 나중에 40문제 쉬운 것부터 다 풀고 와서 해요. 항상 문제는 순서대로 푼다. 만만한 놈부터 푼다. 아, 만만한 놈부터 40문제 풀어가야 돼. 80문제. 학교론까지. 그래서 무조건 난이도 상이에요. 무조건 난이도 상이니까. 공동저당 버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굳이 버릴 필요까지는 없다. 한번 해보고 곱해 1대2 빼 계산 문제 끝. 1대2만 잡으면 되죠. 3분의 2 3분의 1 곱해 빼. 하나 더 할까? 만약에 부동산이 3개다. 계산 문제 3개까지 나와요. 우리 시험. 우리 문제 3개까지 나와. 똑같아. 2개나 3개나 똑같아. X, Y, G. 자, 채무자 모두 을소유, 을이죠. 1번은 항상 갑이야. 갑. 자, 무조건 작은 놈을 1로 놔요. 금액이 뭘로 나와도 아무 상관없어. 새 부동산 매각되면 나오겠죠. 동시배당이니까. 매각되면 나와요. 그럼 이놈이 1이 될 거야. 1대, 2대, 3이에요. 그러면 우리 기출이 얘가 1억 8천이었어. 갑의 채권액이 1억 8천. 그 다음에 금액은 상관없어. 작은 금액 1, 2배, 3배수가 돼요. 그러면 갑, 너는 을한테 빌려준 1억 8천을 XYG에서 3대 2대 1로 찢어 가져라. 배당받아라. 그 얘기요. 그러면 3 더하기 2 더하기 분모가 얼마가 돼요? 6이 되는 거예요. 분모가 6이 되는 거예요. 아까 2개는 3이 되죠? 3분의 2, 3분의 1이 되고 부동산이 3개면 무조건 이게 되는 거예요. 1대 2대 3이요. 똑같아요. 따라서 갑의 채권액을 항상 6의 배수로 설정을 해줘요. 왜? 치기 쉽게. 그러면 1억 8천은 여기다 정확히 해줄까? 6분의 3을 곱해봐. 6, 3인 거예요. 3, 3천. 그러면 3, 3은 9천. 3, 2는 6천. 3, 1은 3천. 이게 갑이 배당받을 금액이에요. 그러면 9천, 6천, 3천을 배당받죠. 갑이. 그러면 2번 있겠죠. 그러면 여기 금액에서 9천 빼.
여기 금액에서 6천 빼. 여기 금액에서 3천 빼. 그러면 2번의 배당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곱하고 빼. 이게 계산 문제의 기본. 그러려면 가장 작은 놈을 1로 놓고 항상 우리 시험은 1대 2대 3. 두 개면 1대 2였어요. 근데 다른 저쪽 간평이나 그때는 1대 3으로도 한 적이 있어. 똑같아. 4분의 3, 4분의 1을 값의 채권에게 곱하면 돼. 만약 3배수가 되면. 그죠? 1대 법칙 1대 2, 1대 3. 우리 시험 아직 1대 3 안 나왔어. 1대 2 또는 1대 2대 3. 곱하고 빼. 문제는 이게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왜? 부동산 XYZ 배열해야지 1번, 2번 읽는 데만 1분 걸려. 문제 읽는 데만 훈련해야 돼요. X, 부동산 XY 갑병정. 부동산 갑병정. 사람 잡고 마지막 돈 줬고. 그 다음 1대 2 놓고 곱해, 빼. 2번 항상 빼면 되죠? 곱해, 1번. 빼. 곱해, 빼. 3분의 2만 곱하면 돼. 자, 우리 민법에서 공동저당 문제를 푸는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계산기를 두드리면 뭔가 이상하게 접근한 공부 방법이에요.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가 없죠. 1대 2, 3분의 1. 다 치기 쉽게 해주잖아. 3의 배수, 6의 배수로만 채권 금액을 해줘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절대 복잡하게 낼 수가 없어요. 이유, 출제위원도 계산에 약해요. 그러니까 복잡한 숫자를 할 수가 없어요. 가장 간단하게 칠 수 있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마쳤습니다. 물권법 마쳤어요. 이제 계약법 갑니다. 자, 계약법. 계약 총론이 있고 계약 강론이 있습니다. 강론에서 세 가지 계약, 매매교환, 임대차, 총론에서 계약의 성립, 쌍무계약의 효력으로서 동시행합시다. 동시행 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마지막, 채무불이행을 하면 법이 해제권을 줍니다. 채무불이행 법정해제. 총론에서 5, 강론에서 매매교환 임대차에서 5 해서 총 10문제. 자, 계약법의 특성. 계약법은 양이 작습니다. 그래서 2페이지 한 문제씩 나와요. 물권법 전세권 8페이지에 한 문제 나와. 무려 양이 서너 배가 물권법 양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법은 보통 교재 한 문제가 2페이지면 돼요. 많아봤자 3페이지 안 넘어요. 양은 작아요. 대신 계약법은 무조건 안 외워져요. 먼저 각자 이해하려고 하고 이해의 바탕 위에서 막 외워가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어느 파트보다 이해가 잘 될수록 잘 외워지고 안 헷갈려요. 계약법의 특성이에요. 자, 계약 성립 가기 전에 계약의 종류죠. 그러면 계약의 종류는 뭐가 나오느냐? 이게 나와요. 이놈이 80% 나와 여기서. 이게 어디 있느냐? 3번에 동그라미 3번, 4번이에요. 여기가 이 동네에서 80%가 여기서 나와요. 자, 바로 들이댑니다. 3번. 우리 시험범위 세 가지. 매매, 교환, 임대차는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이다.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이다. 자, 그래서 매매교환, 임대차. 우리 시험범위 세 가지 계약은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이다. 그 다음 밑에 증여, 사용대차. 증여는 나만 주고 사용대차는 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무상, 공짜로 빌려주는 걸 사용대차 계약이라고 하죠. 증여, 사용대차는 나만 주고 반대거부가 없으니까 무상, 편무다. 무상, 편무다. 자, 매매교환, 임대차는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이고 증여, 사용대차는 무상, 편무다. 그러면은 쌍무가 뭐고 유상이 뭐고 낙성이 뭐냐? 쌍무는 서로서로 대가적 채무, 유상은 대가적 출연, 낙성은 합의만으로 성립합니다. 자, 이제 반대말. 채무 한쪽만 있네요. 편무. 반대급부가 없는 공짜로 주네요. 무상. 약속만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반드시 뭔가를 줘야 돼요. 물건 인도가 필요하려. 요물. 자, 그러면 이제 넘버 2가 얘기죠. 낙성 아닌 요물에 뭐가 있다? 계약금 계약이 있다. 그래서 2번에 기억이죠.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을 지급해야만 성립하는 낙성 아닌 요물이다. 하나 더. 니은 현상 광고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자, 현상 광고가 뭐냐? 현상 수배범. 자, 현상 수배범. 경찰서 가면 떠 있죠. 사례금 1,000만 원 적혀 있죠. 그러면 현상 수배범을 내가 범인을 찾아야 돼요. 무서워. 현상 수배. 그거 안 할게. 아파트에
내 고양이 좀 찾아주세요 있죠? 광고 떴죠? 그러면 이게 현상 광고 뜬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에 내 고양이 찾아주세요. 사례금 얼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갑이 광고를 냈어. 현상 광고. 그러면 현상 광고도 계약인데 나는 을이라고 해봐요. 가! 내가 이 사진에 있는 고양이 본 것 같아. 전화했어. 오 그래요? 이것만으로 광고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 내가 실제 내 고양이 좀 찾아주세요. 이 광고에서 지정한 행위를 완료해야만 현상 광고 계약 자체가 성립해요. 즉 내가 실제 개를 찾아줘야 돼요. 계약금은 지급해야 되죠. 갑한테. 똑같아. 개 찾아줘야 현상 광고 계약이 비로소 성립해요. 그래서 현상 광고 계약은 약속만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제가 찾아줄게. 아니야.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니은 현상 광고 계약은 광고에서 지정한 행위를 완료해야만 성립하는 요물이다. 요물이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나오는 요물은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계약금하고 현상 광고. 나머지는 어떤 것도 요물 없어요. 계약금하고 현상 광고. 자, 계약금이 아주 잘 나오죠. 자, 이제 5번 갑니다. 5번. 동그라미 5번. 쌍무는 언제나 유상입니다. 하지만 반대는 성립하지 않아요. 유상이 언제나 쌍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쌍무는 언제나 유상이야. 그래서 제가 항상 순서를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시 이 순서로 읽으라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야. 쌍무는 언제나 유상이다. 아주 유상이 언제나 쌍무가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풀어버리면 된다겠어요. 유상인데 편무가 있어요. 그놈이 현상 광고예요. 현상 광고는 유상인데 편무야. 그러니까 유상이 언제나 쌍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놈이 역적이야. 누구? 이 자식. 이 자식이 유상인데 왜냐하면 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상인데 편무예요. 구체적으로 몰라도 돼요. 그 이상은 우리 시험범위 가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역적이 있다. 유상인데 편무라는 게 있으니까 유상이 언제나 쌍무가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쌍무는 100% 언제나 유상이요. 대가적 채무가 있다는 얘기는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쌍무는 언제나 유상이다. 그래서 5번 받고 자 6번 7번 쌍무 편무 구별하는 실익은 쌍무 계약에 한해서만 동시행항변권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합니다. 편무에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 다음 7번 유상과 무상은 왜 구별하느냐. 다른 유상계약에 매매 규정이 준용됩니다. 다른 유상계약이 교환하고 임대차겠죠. 교환할 때 문제 있으면 담보책임 매매 규정이 준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계약의 종류 동네에서는 계약금 계약 2번의 기억부터 5번까지가 가장 잘 나와요. 그러니까 6번, 7번까지 나오고 오케이 이러면 끝나버려요. 자 계약의 성립 갑니다. 계약의 성립.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두 개가 서로 합치됐을 때 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성립합니다. 자 합치. 내용이 일치해야 되고 동그라미 2번 상대방 사람이 일치해야 됩니다. 객관적 합치, 주관적 합치. 자 기억니은 시험이 기억니은으로 나오죠. 기억 갑이 5개 매도 청약했는데 오른쪽 을이 착오로 5천만 원에 산다는 승낙. 자 청약 승낙은 있었지만 언밸런스가 일어났어요. 5억 5천. 내용 일치하지 않죠? 따 소설은 언밸런스는 무조건 아니다로 끝나요.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내용이 불일치해서. 자, 니은 갑이 을한테 청약했는데 을이 아니라 지나가는 병이 승낙했대. 언밸런스가 일어났죠? 사람이 일치하지 않아요.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요. 객관적, 주관적 불합치가 일어났죠. 자, 4번 무의식적 불합의. 자, 무의식적 불합의 무슨 말일까요? 내가 의식을 못했어. 불합치된 사실을. 자, 뭐만 잡는다? 불합의만 동그라미 빡한다. 불합의를 뭘로 읽는다? 불합치로 읽는다. 자, 불합치. 합치가 됐대요? 안 됐대요? 불합치. 합치가 안 됐는데 내가 의식을 못한 상태를 무의식적 불합의라고 해요. 그러면 불합치기 때문에 무효 취소. 불합치를 뭘로 읽는다? 이제 불성립. 법률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죠? 불합치면 의사표시가 합치가 안 되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겠죠? 그럼 총칙 동네로 가요. 법률행위가 성립조차 하지 않은 불성립의 경우는 거기서 끝. 효력 동네로 오지 마라. 무효 취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무의식이라고 해서 나 몰랐다고 해서 착오 문제 이딴 거 발생하지 않는다. 착오 취소할 수도 없다. 무효 취소 문제 발생하지 않는다고 똑같은 지문이에요. 그래서 무의식적 불합의가 나오면 불합치를 뚫어지게 보는 거야. 자, 항상 제가 뚫어지게 볼 때를 노란색으로 해놓죠. 그러니까 책만 고개 푹 받고 공부하지 마시고
흙판을 봐야 돼. 어디에 노란색이 박혀 있는지. 이게 핵심 중심 단어예요. 아, 왜 교수님은 불합 위에 노란색을 박아놨을까? 불합치. 불합치는 불성립. 계약이 성립조차 안 했으면 거기서 끝. 오른쪽 무효 취소 문제 발생하지 않는다. 않는다니까 차고 취소할 수 없다. 총칙 무효에서는 무효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는 무식이라고 해서 나 차고야. 취소 안 됩니다. 차고 문제 발생하지 않는다. 취소할 수 없다. 지문이 두 개로 나와요. 자, 청약과 승낙. 자, 청약. 청약은 승낙만 있으면 바로 성립해야 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라. 두루뭉실. 너 내 아파트 살 거야? 이거 청약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뭘 판다는 거지? 매매 목적물. 얼마에 판다는 건지. 매매 대금.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청약이라. 자, 2번. 왕별이죠. 청약의 상대방. 청약은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 상대로도 할 수 있다. 9번 나왔어. 9번. 9번. 청약은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 상대로도 할 수 있다. 자판기. 자판기는 지나가는 여러분들을 꼬시고 있는 거예요. 동전 좀 넣어달라고. 배고파 죽겠다고. 청약은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 상대로도 할 수 있다. 항상 효력이 있다. 가능하다. 긍정으로 끝나야 돼요. 자, 기억은 응용 지문이에요. 따라서 청약 당시 꼭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맞는 지문. 불특정이다 상관없으니까. 오케이. 3번 광고죠. 광고는 청약이에요? 청약 아니에요? 광고는 청약이 아니에요. 우리의 청약을 유인하는 청약 유인이죠. 그래서 아파트 분양 광고 같으면 어떤 광고든 청약 아닙니다. 이 광고 보고 우리가 청약 들어가는 거지. 이걸 삐끼 청약 유인. 자, 청약 효력 발생. 이건 민법 총칙 실력으로 봅니다. 1번 격지자 간의 계약. 편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계약에서 청약 통지가 상대방이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소수로 봐야 돼요. 격지자 계약 나왔다고 무조건 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소수를 봐야 된다. 어떤 동네인지. 지금은 청약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 발생하느냐. 언제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법조문이에요. 따라 도달주에 따라 상대방한테 내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효력 발생. 맞는 지문. 자, 다음 페이지. 자, 도달돼서 효력이 발생했다면 나는 이제 처리하지 못할 거고, 아직 상대방에게 내 의사표시가 도착하기 전이라면 처리할 수 있을 거고. 3번이 왕별이죠. 의사표시 발송한 후 사망했어요. 제한 능력자가 됐어요. 괜찮아요. 빨리 느껴. 발송 후 갑이 죽었어. 사망. 맛이 갔어. 피성년후기. 제한 능력자. 괜찮아. 네 편지가 상대방 을한테만 도착하면 그대로 효력 발생한다. 이 말을 발송 후 사망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청약 효력 발생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옳은 지문으로 나올 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다. 이게 옳은 지문으로 연락이 나오고, 장난칠 때는 후단으로 장난쳐요. 자, 발송 후 사망하면 가비한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부정으로 장난을 쳐요. 아셨죠? 그래서 항상 무조건 소수로는 도달이라는 두 글자가 뜨든 안 뜨든 사망자 이 동네가 나오면 무조건 효력 발생한다. 긍정으로 끝나야 돼요. 어떤 없다, 아니다, 잃는다, 부정도 다 X지문이야. 다 X지문. 4번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네요. 나는 어린 놈한테 들이댈 수는 없다. 제한 능력자 보. 하지만 아버지 어른이 법정대행 도착 사실을 알았다면 어른이 알았죠. 그럼 나는 이제 어린 놈한테도 들이댈 수 있다. 다 총칙이에요. 총칙. 총칙에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잘 나와요. 자, 청약 존속기간 여기까지 하고 쉴게요. 승낙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갑은 청약할 때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갑이 어떻게 청약하느냐. 너 내 아파트 살 거야? 5개? 이달 말 5월 31일까지 승낙기간을 정합니다. 이달 말까지 답 좀 해줘. 이게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이에요. 그러면 을이 갑 아파트를 사고 싶으면 청약자 갑이 정한 이 승낙기간 안에 을의 승낙편지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갑이 정한 기간 안에 도착해야 계약은 성립하는 거지. 만약 을이 늦게 쏘아서 5월 31일 지난 6월 2일 상대방 갑집에 도착했다. 그러면 승낙기간이 지난 후 도착, 이게 연착됐다 그러고, 기간이 지나서 도착했죠?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정한 기간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걸 법조문이 이렇게 놨어요.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청약자 갑이 지가 정한 승낙기간 5월 31일 안에 상대방으로부터 승낙편지를 받지 못했다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청약을 없애서 계약을 성립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나와요. 자, 이번에는 특별히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고 청약했죠. 그러면 그 기간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렇게 바뀔 뿐이죠. 자, 3번 응용지문이에요. 청약자가 청약할 때 반드시 승낙기간을 꼭 정해야 되는 건 아니다. 기간은 정할 수도 있고 안 정할 수도 있으니까 흘러가요. 이런 응용지문은 정답지문 아니에요. 몰라도 돼요. 1번, 2번 잘 하시면 돼요. 자, 우리 10분간 쉬고 승낙 갑니다.